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주목할 만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매서운 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 동부권과 경기, 강원 등 곳곳에서 한파 경보가 발령 중인데요. 이번 한파는 주말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내리는 눈은 내일 오전이면 잦아들겠지만 오후부터는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서 수도권 등 중부지방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보도에 김재훈 기자입니다. 북극발 한파에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오늘 최저 기온은 설악산 영하 24.1도, 파주 영하 17.2도, 서울 영하 11.8도로 어제보다 1도가량 더 낮았습니다. 냉기가 내륙 깊숙이 파고들면서 대구와 부산도 아침 기온이 영하 5도 안팎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서울과 경기 북동부, 강원과 충북, 경북 북부에는 한파 경고, 충남과 호남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2월 초순에 찾아온 강력한 한파는 대륙에서 한반도로 뚫린 찬 공기의 통로가 원인입니다. 북쪽 저기압과 서쪽 고기압 사이에서 만들어진 강한 북서풍이 매서운 북극 냉기를 한반도로 연신 밀어넣고 있는 겁니다. 당분간 낮 기온도 영하권을 기록하는 곳이 많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청과 호남은 연일 폭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찬 공기와 상대적으로 따뜻한 바다의 온도 차이로 서해상에서 강한 눈구름대가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전북 순창에 30cm가 넘는 눈이 내린 가운데 내일 오전까지 충청과 호남을 중심으로 5cm에서 많게는 10cm 안팎의 눈이 더 쌓이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바람 방향이 바뀌면서 수도권도 1에서 5cm의 눈이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주말까지 한파가 지속하는 가운데 서쪽 지방은 눈도 장시간 내리겠다며 피해 없도록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 TV 김재훈입니다. 치솟은 환율의 연초부터 소비자 물가가 2%대로 다시 올라섰습니다. 환율과 유가 흐름에 불확실성이 더해진 가운데 올해 물가에 상방 압력이 지속될지 주목되는데요. 1%대 저성장이 예고된 상황에서 물가마저 오르면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수빈 기자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2%. 물가 상승률은 3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 5개월 만에 2%대로 진입했습니다. 환율과 국제유가 상승으로 휘발유와 경유를 포함한 석유류 가격 상승폭이 7.3%까지 확대된 영향입니다. 실손보험료 인상에 외식을 제외한 개인 서비스 물가도 전체 물가를 0.68%포인트 견인했습니다. 먹거리 물가도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배추는 66.8%, 무가 79.5% 상승하는 등 전체 채소류 값은 4.4% 올랐습니다. 김은 35.4% 뛰면서 무려 37년 2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관심은 앞으로의 물가 흐름에 쏠립니다. 당초 올해 물가 상승세는 둔화 흐름이 예상됐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등 복합적 요인으로 인한 환율 상방 압력이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최근 1,400원 중후반대의 고환율이 물가를 0.1%포인트가량 높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여기에 정부와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추가 경정 예산 편성도 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1%대 저성장이 예고된 상황에서 물가마저 오르면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번 달 2%로 올라선 것이 향후 지속될 것인지 아니면 이게 일시적인 상황일지는 향후 국제적인 정세라든지 농산물 수급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모두 판단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물가 안정 목표치인 2%에 근접한 상황. 물가 경로에 대한 경계감이 커진 가운데 한은이 이번 달 경제 전망에서 연간 물가 전망치를 조정할지도 주목됩니다. 연합뉴스 TV 김수빈입니다. 네, 자녀를 낳으면 1억 원을 지원해 화제가 된 부영그룹이 올해도 직원들에게 출산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지금까지 지급된 금액만 100억 원에 달하는데요.
부영그룹은 해당 지원책이 실제로 사내 출산율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봤습니다. 또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6.25 참전 유엔군을 위한 유엔데이 공휴일 지정도 제안했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부영그룹에서 10년째 근무하고 있는 정은영 씨는 지난해 9월 둘째를 출산했습니다. 회사 지원이 결정을 내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첫째를 낳고 기르면서 금전적인 부담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고민해봐야겠다 하던 찰나에 이제 첫째의 출산 장려금을 지급받게 되었고, 부영그룹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아이를 낳은 직원 가정에 자녀 1명당 1억 원의 출산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2021년부터 지금까지 지급된 금액만 98억 원에 달합니다. 부영그룹은 이 같은 지원책이 실제로 사내 출산율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처음 3년간 직원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는 연평균 23명이었지만 올해 지급 대상은 28명으로 늘었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주변에 이제 그 여자 선배들이나 후배들 보면은 임신 준비를 하고 있는 분들도 많고. 부영그룹은 국내 합계 출산율이 1.5명에 도달할 때까지 이 제도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다른 회사도 그렇게 하면 좀 따라오지 않을까. 그렇게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출산율을 높이면 국가에 큰 보탬이 되겠다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고 나비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회장은 한때 공휴일이었던 유엔데이를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제안도 내놨습니다. 이 회장은 6.25 전쟁에 참전한 유엔군의 희생을 기억하고 그 의미를 후세에 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6억 원을 횡령해 해외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 전 팀장 최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 씨의 은닉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는데요. 검찰의 항소와 최 씨로부터 38억 원을 추징해달라는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 전산망을 조작해 46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최모 씨. 범죄 수익을 가상화폐로 바꿔 필리핀으로 달아난 최 씨는 1년 4개월 만인 지난해 1월 현지에서 검거돼 한국으로 송환됐습니다. 이민청에서 오셨대요. 왜 왔는지 아시죠? 예. 집에 가실 수 됐어요, 이제. 최 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빼돌린 돈은 선물 투자 등으로 모두 탕진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에 진심으로 죄송하고 국민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 씨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지만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최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최 씨가 횡령액 약 35억 원을 코인으로 구매해 전자지갑으로 전송한 것을 범죄 수익 은닉 행위로 봤습니다. 공소장도 범죄 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했다 해서 범죄 수익을 은닉했다고 변경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본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했고 추적을 피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들어 새로운 양형 사유가 발견됐다고 보기 어렵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의 항소도 기각했습니다. 최 씨로부터 38억 원을 추징해달라는 검찰의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받아본 뒤 상고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 TV 이상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자 지구를 미국이 소유하고 개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당사국과 주변국들의 반발에도 팔레스타인 주민의 강제 이주 방안을 고수하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가자 지구를 통치하는 하마스는 터무니없는 발언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미국 내부에서도 인종 청소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한미희 기자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만난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주민의 강제 이주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영구적인 재정착까지 언급하면서 폐허가 된 가자 지구는 미국이 점령해 개발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The U.S. will take over the Gaza Strip, will own it, and be responsible for dismantling all of the dangerous unexploded bombs and other weapons on the site, get rid of the destroyed buildings, level it out, create an economic development. 어떤 지역이나 국가에서 특정 집단을 정책적으로 몰아내는 행위는 인종청소에 해당합니다. 국제사회는 이런 행위를 과거 독일 나치 정권이 유대인들에게 저지른 만행과 같은 제노사이드, 대량 학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중동 국가 정상들도 자신의 구상을 좋아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이주 지역으로 언급된 요르단이나 이집트를 포함해 주변 아랍국들은 주민 이주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재확인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팔레스타인의 독립국가 수립이라는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과 수교할 수 없다며 주민의 이주나 영토 병합 등 팔레스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무조건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 think he's just making things up off the cuff. Most certainly there's no plan behind this. And if there is, it's not a plan that has any connection to reality in today's Middle East. 가자 지구를 통치하는 하마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터무니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미국 민주당은 물론 여당인 공화당 내에서도 인종청소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국제사회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각각 주권 국가로 공존하는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하면서 주민의 강제 이주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한미입니다.